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7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7월이 오기 전에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5,8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이 오기 전에 이 기업만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최근에 후쿠시마 시찰단이 갔다 왔죠. 후쿠시마 시찰단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 있는 진전, 분석 속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기 내용을 보자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 분석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럼 뭐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시차를 통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상 상황 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수단을 확인했다. 뭔 소리입니까? 아, 우리가 걱정한 거는 사실상 설계가 잘 안 돼 있고 오염수가 희석이 잘 안 되는 게 걱정했는데, 설계대로 희석이 잘 되고 오염수에 문제가 없게끔 현장에 설치가 잘 돼 있더라.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이상 상황이 생기더라도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사실상 시스템도 있더라. 그러니까 걱정 많이 안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시찰단은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분석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해수 이송 펌프가 희석 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 아, 충분히 희석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은 고장 사례를 분석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 정기 점검 항목, 유지 관리 계획 추가를 확보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없을지 말지는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다, 시찰단은 갔다 와서 이거 위험해, 걱정돼, 무서워가 아니라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는걸,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른 문제가 있더라. 도쿄전력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 뭔 소리냐? 도쿄전력에서 오염수가 만약에 악화되면 방류 차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화됐을 때 어떻게 차단한다가 없어. 그러니까 악화가 돼도 오염수가 희석이 안 되고 그냥 오리지널로 쏟아져도 방류를 막아야 되나 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설 도쿄전력이 정화 처리한 오염수에 예상치 이상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차단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그냥 쏟아져도 사실상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아니냐? 왜? 기준이 없으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원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다액종 제거 설비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오염수를 사실상 희석을 못 시키고 오리지널 그대로 쏟아져도 방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바다에 정말 그 오리지널 그대로의 방사능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작업의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설비 완공 전망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죠. 이대로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 제거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이거 사실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했어요. 진짜로 방류 차단 기준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준이 있더라.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초과 시 자동 방출 정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오해예요.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 도쿄전력 측의 방사성 물질 농도에 따른 방류 차단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때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방출을 정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사능이 너무 많은데 싶으면 알아서 이 물 쏟은 걸, 오염수 쏟은 걸 막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출 정지 시스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까 방류 기준이 없다는 건 뭔 소리예요?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오염수에 대한 방사성이 아니라 처리한 오염수를 다시 400배로 희석할 때 쓰는 해수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니까 400배를 희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이 나오면 어쩔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장 기준이 없다. 근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는 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터지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오염수를 희석한 거에 또 400배로 희석하는 거에 대한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또 어떡하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수를 반입하는 취수구 근처에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뭐 이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반항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문제가 없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우럭에서 세슘이 나왔습니다. 세슘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우럭이 일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18,100크렐의 방사성 세슘 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기준치의 180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4월에도 쥐노래미에서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고 이거는 10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 바로 앞에 있는 앞바다에서 지금 방사능으로 범벅된 물고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겁이 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 해수부에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013년 9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했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 수산물 수입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입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 수입권마다 정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출되긴 했는데 애초에 거기서 오는 해산물을 우리는 안 먹고 수입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방사능 검사 싹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한민국에서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참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니, 원전 오염수를 방출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삼중수소라든가 세슘이라든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방출을 하냐라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아까 희석한다 했잖아요. 희석해도 삼중수소는 나와요. 이러면은 일본만 너무 혜택 보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해야겠죠. 근데 누가 힘이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반대를 안 합니다. 뭐 언급 정도는 하겠지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중국도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어요. 후쿠시마의 50배다라는 건데 중국이
자국 동부 해안에 원전을 꾸준히 늘리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1년에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량의 50배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바다에다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오염수 방류를 하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그냥 이미 바다에다가 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 테라베크렐입니다. 근데 일본이 오염수 배출을 한다면 우리가 22 테라베크렐을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1년에. 그러면 중국이 그냥 지금 내뱉는 양이 일본이 곧 앞으로 내뱉을 양의 50배라는 거죠. 그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뱉고 있으니까. 몇 배를? 50배를 내뱉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슘까지도 내뱉겠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지만 지금 삼중수소만 내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삼중수소를 1054 테라베크렐 내고 있는 중국이 뭐라 할 처지가 안 된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도 삼중수소 배출량이 1717 테라베크렐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원전이 많은데 이게 삼중수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삼중수소를 이미 바다에다가 1717 테라베크렐을 뿌리고 있고요. 캐나다도 1831 테라베크렐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50배죠.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정말 수십 배 이상의 삼중수소를 바다에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일본을 뭐라 그러면 야 그럼 너네도 뿌리지 마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도 214 테라베크렐 수준의 양을 약 10배 수준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하는 건 뭐냐? 삼중수소가 아니라 세슘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 핵종에 관련해서 야 그거 희석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들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삼중수소를 바다에다가 내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본도 이번에 오염수를 배출을 어쨌든 하게끔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더라도 한국은 뭐다? 걱정하지 마라. 수산물 방사능 우리가 다 잡아낼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홍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물 방사능 우려 불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고자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대폭 확대를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확대할 건데 방사능 검사 건수를 22년 2,400건에서 4,000건 이상으로 2배 규모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분석 장비를 9대에서 14대로 50% 이상 보강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경 외국에서 도입하여 지원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방사능 분석 장비를 앞당겨서 6월에 배치할 전망이다. 그리고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할 겁니다. 야 원하는 거 있으면 맡겨. 우리가 검사해줄게. 하는 것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우려도 좀 불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한국이 싫다고 해서 방류를 안 하고 한국이 좋다고 해서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누가? IAEA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하세요 마세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는 뭘 하는데? 좀 이게 좀 입김이 세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일본의 분석이 적절하다.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분석이 적절하고 방사능 핵종 없다. 그러니까 세슘이라든가 위험한 게 충분히 희석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류 계획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방류하세요의 입장이 IAEA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사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국제 원자력 기구고 6월 말쯤에 최종 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은 그 이후에 괜찮다 그랬다. 그럼 진짜 방류를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연구기관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이외에 왜 아까 삼중수소는 중국, 미국, 한국도 다 내뱉고 있잖아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희석시키면 삼중수소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막을 이유가 없죠.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해외 연구소의 오염수 표본 분석 결과와 도크전력의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보고 나쁘지 않다 한 것과 일본에서 나쁘지 않다 한 수준이 똑같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분석해도 이게 편파적인 분석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편파적이지 않네요. 확인을 했습니다. IAEA는 일본의 뭐다? 방류를 어떻게 보면은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 방류할 가능성이 높겠네. 그래서 뭐다? 일본은 이미 준비 완료다. 7월에 오염수 방류 직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에 바닷물 투입 완료. 7월에 방류 초입기고요.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내보내기 위해 해저 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끝내면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방류 전 오염수를 담아두는 수조의 일부 공사가 남아 6월 말까지 작업을 모두 끝낼 전망이고요. 6월 말에 아까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7월에 방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류를 위한 작업은 사실상 끝난 가운데 남은 절차는 아까 얘기한 IAEA의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만 발표내면은 바로 쏘겠다란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보고서인 6차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최종 보고서 역시도 방류 계획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의 방류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CJ 시푸드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물 기대감이고요. 오염되기 전에 뭐 수산물을 먹자. 그리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반사 이익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J 시푸드 주요 사업은 어묵, 맛살, 햄 등 생산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반사 이익 수혜주입니다. 그게 CJ 시푸드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라 수혜를 입는 기업 중 하나고요. 식품 유통 전문 업체로 참치 원양수산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거죠.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함에 국내 수산물 수요 상승 기대감 반사이익 수혜주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CJ 시푸드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봉으로 좀 지지부진하다가 반등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매물대 구간 라인대를 이번에 돌파하려고 윗골이 계속 달고 있잖아요. 매물대, 매물대, 매물대. 그래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시푸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데 한 번 더 양봉을 좀 쏴주지 않을까. 충분히 7월 전에 우상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산물 관련주인 CJ 시푸드 그리고 사조 시푸드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고요. 7월 우리 방류 이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이제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그냥 다른데 뭐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로봇, 자율주행, 우리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저희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다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9일, 8일, 7일, 5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다 올려드리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 시황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급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대. 무슨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다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